나는 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지만 이 돈들은 여러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들이 돈을 벌어오게끔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금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호기롭게 퇴직금을 주식에 몰빵을 했는데요, 한 기업에 그 결과, 미친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좀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저도 주식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퇴사를 하고 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 퇴사하고부터 지금까지의 주식을 하면서 깨달았다기보다는 주식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 정말 단타에 목숨 걸고 맨날 주식을 봤던 그 시절에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좀 더 초연해진 것 같은데, 제가 습득한 저만의 주식 레시피, 그 이야기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4년 전에 3, 4년 전쯤에 제가 퇴사를 하고 월급을 가지고는 더 이상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손에 집어 들었는데요. 퇴사 얘기하니까 요즘에 막 이렇게 MZ세대들의 뭐 근무 시간, 퇴사 이런 게 정말 이슈잖아요. 60시간을 하니 70시간을 하니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와보니까, 제가 또 늘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임금의 두세 배는 줘야지 합리적인 그들의 노동 강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그다음 고독, 그런 캄캄함,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힘듦, 이런 것들을 보상해 주려면 2배 이상은 줘야 된다. 5천만 원의 연봉인 사람들은 1억 이상은 줘야 되고, 1억인 연봉인 사람들은 2억 이상을 줘야지 그들의 처우와 보상은 충분해 줄 수 있는 거다. 근무 시간보다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시간 이상이다,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MZ세대들은, 저는 그런 게 안 할 거기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그리고 뭐 연차를 MZ세대들은 요즘에 눈치 안 보고 쓴다, 뭘 써요? 쓰기는 못 써요. 저는 뭐 내년 것까지 다 땡겨 써서 썼긴 했지만,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일부 쓰는 MZ들이 있겠죠. 어떻게 되느냐, 요즘 연차 무조건 강제로 쓰게 하고 안 쓰면 돈으로도 안 주잖아요. 잘 그거 돈으로 한 서너 배씩 주게끔 법적으로 해봐봐요. 안 주면은 막 감사 때려버리고, 그러면은 뭐 쉬기 싫다고 해도 기업에서 쉬라고 할 겁니다. 쉬기 싫다고 하면은 뭐 한 20만원 특근, 하여튼 하루 일당 20만원이다 그러면은 한 100만원씩 보상하게끔 해봐봐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제 번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지금 해야 될 이야기는 퇴직금으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몰빵을 했고, 그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됐으며 어떤 결과를 얻었으며, 그리고 네가 깨달은 그 주식의 방법, 그 레시피, 그게 뭐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그때 제가 선임으로 퇴사를 했어요. 한 10년 정도. LG전자는 10년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퇴직금을 가지고 호기롭게 나는 이걸로 한 1, 2년 조금 쉬면서 또 다른 소득 용도를 찾겠다, 또 다른 뭐 돈벌이를 찾겠다 생각하고 그냥 주식 계좌에 넣어놓자라는 생각에 하나의 기업에, 그것도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참 좋은데, 거의 몰빵으로 한 기업에, 저는 왜 그때 그 기업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을 했는데 그 기업이 어쨌든 몰빵을 하고 며칠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나는 이 퇴직금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몇 명은 알 거잖아요. 전화 와서 빨리 확인해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투자를 하고 며칠 거의 지나지 않아서 거래 정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부푼 꿈을 안고 그 기업에 꼽혀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정말 휴지 조각도 아니지. 이게 불고 떨쳐내버리고 싶어도 후 불어도 완전 물에 젖은 휴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더라고. 완전 물티슈가 돼버렸어. 코롱 티슈질이라는 기업이었는데요. 근데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은 뭐 3년, 솔직히 2년 잡았고 2년 뒤에 풀리겠지, 3년 뒤에 풀리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풀리긴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1년 적금, 3년 적금, 뭐 정기 적금도 많이 붙는데, 오케이, 나는 그냥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지금 내가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1, 2년 쉴 거라고 생각했으니 거기에 그냥 냅두고 적금 들었다는 셈 치자. 나는 적금을 죽은 돈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가 알아서 잘 일해가지고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정말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저 티는 안 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럼 나는 괜찮았어요.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 어쨌든 뭐 아무도 안 믿겠지만 그 퇴직금이 거래 정지가 되고 이 돈이 묶이고도 저는 그냥 뭐 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왜냐하면은 풀릴 거니까,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 풀릴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3년쯤 지났나? 작년에 풀렸죠. 풀려갖고 뭐 어차피 이렇게 막 풀리다가 급등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막 왔다 갔다 뭐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돈은 살아났긴 났어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에 묶인 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소득의 경로를 발생시키고 뭐 스터디 카페를 하고 뭔가 창업을 하면서 또 소득이 나잖아요. 저희 부부는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돈은 주식계좌에 몰빵을 합니다. 적금을 붓는 것도 아니고 예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한 실비보험조차, 암보험조차, 법적인 자동차 종합보험 빼고는 아무런 보험도 없습니다. 보험도 저는 죽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신을 했음에도 태아보험조차 없는. 어쨌든 그 보험도 다 필요 없고 다 그냥 주식 계좌로 넣습니다. 대신에 컨셉에 대한 레시피, 기준은 명확하게 이제 생겼죠. 그렇게 해도 좀 더 안전하고, 그렇게 해도 은행 이런 이자보다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식 계좌를, 첫 계좌를 대우증권이었나? 노란색 카드 통장,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함과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M도 있고 영웅문도 있고 뭐 대신도 있고 여러 가지 계좌가 있겠지만, 그때 첫 계좌를 틀고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좌를 가지고 5단계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저만의 레시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이 거래 정지가 풀렸던 이 코롱 티슈지는 약간 손을 보면서 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요. 5단계 관리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 계좌에 몰빵을 해도 와이프도 오케이, 저도 오케이. 계속 제가 설득을 하죠. 이 돈은 자꾸 죽여놓으면 안 된다. 가만히 묶어놓을 것보다는 얘를 밖으로 내보내서 기업에 가서, 나는 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지만 이 돈들은 여러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들이 돈을 벌어오게끔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단계 기준으로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당연히 5단계 중에서 첫 번째 계좌에는 안전빵, 많은 돈은 다 이쪽으로, 모든 수익은 우리가 발생시키는 모든 돈은 이쪽부터 일단 거칩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은 이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망할 수 있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늘 아시는 SL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는 절대 안 팔겠죠. 풀 매수, 풀 매도를 하지 않는, 계속 차곡차곡 모읍니다. 언제 팔 거냐? 만약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각나서 창업을 하기에 큰 돈이 필요하다. 뭐 아파트 이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진짜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돈을 뺄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아니면 안 뺍니다. 그리고 언제 또 빼느냐? 4단계도 있겠죠. 5단계가 있으면 4, 3, 2, 1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4단계 기업은 5단계 기업보다 좀 더 투자성이 있고 좀 더 등락폭이 있는, 하지만 이 기업도 어느 정도 저만의 기준으로 선정한 기업들이 있겠죠. 이 기업을 매수하고 싶을 때 5단계에 있는 자금을 조금 빼서 넣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수익 나는 거 열로 놓고 여기에서 좀 수익 발생하면 4단계 기업에 투자를 하고, 4단계 기업에 또 수익이 발생하고 하면은 3단계 기업으로 투자하고, 3단계 기업은 좀 더 위험성 있는 1단계로 가면은 1단계 기업은 거래 정지도 상장 폐지도 불사하고 어느 정도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느 저와 같은 개미들처럼 단타를, 왜냐면 단타도 치면 좋은 게 이 경제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보초병을 세워가지고 그럼 내가 기업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기업을. 저는 기존에 있는 차트나 이런 거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차트가 뭐 이론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면 고시 공부는 왜 할 것이며 공무원 공부는 왜 하고 정규교육 12년을 왜 받겠습니까? 그냥 차트 공부해갖고 부자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차트는 증권가에서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냥 소스일 뿐이고, 사고 팔고 자꾸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증권가 월급도 내고, 증권가 사람들 얼마나 월급 높습니까, 연봉이. 그거 다 사고 팔게 해가지고 소스 주고 사고 파세요, 사고 파세요 하는 게 전 차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차트 고점 저점 다 있으면 누구나 다 돈 벌겠죠. 그런 기준이 아닌 저만의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지금 아마 이제 곧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이 1단계에 있는 최고 안전한 기업의 돈을 빼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할 건데, 이런 투자에 대한 확신, 이렇게 흐름, 큰 틀, 저는 레시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떤 신선한 재료를 내가 선택하고 아니면 1단계에서 이 기업을 재료를 재배해서 내가 생산을 하든지 이런 걸 잘 짜서 어떻게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 전체 우리 가계의 소득을 높일 것인가. 1%만, 그 일주일에 1%만 올려도 복리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만의 레시피가 정해지더라고요. 이게 퇴사를 하고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그런 개미 차트 보고 뭘 하고 했던, 단타 치고 맨날 사고 팔고 했던 그 시절이 아닌, 퇴사를 하고 이 뭔가에 큰 돈이 묶이고 풀려고 해보니까 큰 목돈이 필요할 때까지는 굳이 팔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뼈저리게 딱 느끼더라고요. 이게 풀리고 나니까. 그래서 이런 5단계에 투자하는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러 계좌에 제가 원하는 이 재료들, 기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순환이죠, 흐르게끔. 돈은 다 1단계 기업에 넣고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1단계, 아까 5단계였나? 어쨌든 하여튼 이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목돈을 넣는 안전한,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한, 그 다음에 좀 더 위험한 대신에 점점 자금은 좀 더, 돈의 액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예적금, 보험 이런 거 없이, 특히 건강에 대한 보험, 의료보험이 워낙 잘 돼 있다는 거를 수술을 해가면서 저는 느꼈고, 의료보험, 실비보험 타지도 못하는 그런 보험 얘기를 왜 하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